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의 뼈대를 만들어줄 현금흐름 전문가 양재션입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는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오피스텔, 상가, 꼬마 빌딩, 다가구 건물, 공장, 창고, 토지 다양한 게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경매를 이용하면 이와 같은 다양한 부동산을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제 가격에 판다면 또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다양한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경매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동산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의 기본적인 부분을 오늘 제가 설명을 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초보분들이라면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건 카카오 맵인데요. 카카오 맵을 딱 켜서 우선 서울 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이 지도 위에 얼마나 다양한 부동산들이 있겠습니까? 자, 이 부동산이 이 땅에 어떤 기준으로 지어지고 또 어떤 크기로 지어지는지가 다 사실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온라인 맵에서요, 지도에서요, 보통 이 모든 지도들은 지적 편집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적 편집도 눌러봅니다. 이렇게 색깔이 아름답게 나오죠. 자, 색깔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나요? 자, 노란색이 있고 분홍색이 있고 이렇게 파란색이 있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확대를 시켜보면 노란 색깔에는 어떻게 적혀 있죠? 주거지역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 다음에 분홍색은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상업지역. 자, 그럼 파란색은 뭘까요? 노란색은 주거지역, 분홍색은 상업지역, 파란색은 바로 공업지역입니다. 자, 녹색은 뭘까요? 느낌상 녹지지역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토지에는 용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모든 땅에 다 설정이 되어 있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요 밑에 시골 쪽도 이렇게 다 색깔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강남 쪽을 한번 볼게요. 노란 쪽에 도로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흔한 광경이죠. 우리 빌라, 다세대 빌라들이 이렇게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다른 어떤 큰 빌딩은 보이지가 않죠. 다 비슷한 높이의 이런 빌라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주거지역을 볼게요. 이중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하니까 뭐가 보여요? 아, 이제는 한 10몇 층 정도 혹은 20층 정도의 이와 같은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아파트들도 보면 이렇게 좀 모여있는 경향이 보이죠. 보면 이렇게 노란 지역은 주거지라고 해서 빌라가 모여있는 곳이 있고 아파트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이 딱 노란색에 다 집약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분홍색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분홍색 안에 들어갔더니 주거지역이랑은 완전 다르죠. 엄청 높은 빌딩들이 딱 모여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데 가볼까요? 분홍색을 가볼게요. 마찬가지죠. 아주 높은 빌딩들, 상업용 빌딩들. 이거 삼성전자네요. 자, 이런 식으로 모여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색깔, 땅의 용도에 따라서 들어가는 건축물들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업지역도 한번 가볼게요. 지금 서울에는 아주 큰 가산 디지털 쪽에 큰 공업지역이 있고요. 공업지역도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여기는 준공업지역이라는 곳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도 빌딩들이 있는데 조금 그냥 빌딩이 아니라 더 넓게 형성되어 있는 빌딩이죠. 요거는 지식산업센터라 해가지고요, 아파트형 공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무실들도 빼곡하게 들어가 있고 제조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땅의 용도에 따라서 건축물의 유형이 이렇게 다르게 모여 있다. 즉,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미 정해진 이 땅의 용도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유형이 어찌 보면 어느 정도 범위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땅에 따라 어떤 건축물을 지어야 될지, 어떤 건축물을 지어야 될지가 정해지는데요. 또 한 가지 기준이 더 있습니다. 다시 보면 주거지역은 좀 높이가 어때요? 높이가 조금 낮죠. 상업지역이나 중공업지역에 비해서 높이가 한 4층, 5층 정도 되어 보이고 일반 주거지역에 가니까 조금 5층, 4층 정도였고요.
아까 제2종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땠나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아파트가 서 있고 한 10몇 층 정도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높이가 조금은 높아졌지만 그래도 좀 낮네요. 그런데 상업지역은 어때요? 상업지역에 들어가면 또 높이가 엄청 높은 걸 알 수가 있죠. 뭘 얘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땅의 용도에 따라서 건축물의 크기도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용어를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크기 대비 넓게, 얼만큼 넓게 지을 수 있냐가 건폐율이라고 그러고요, 얼만큼 높게 지을 수 있냐가 용적률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특히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토지의 용도마다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건축물을 지을지, 그리고 이 건축물을 얼만큼 넓게 지을지 얼만큼 높게 지을지를 사실 이 땅마다 기준이 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토지의 용도의 스펙에 대해서 한번 숫자로 정해져 있는 기준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는 법에 이 건폐율과 용적률, 즉 토지의 용도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렇게 나뉘네요. 자, 도시지역 그리고 나머지는 시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도시지역도 네 가지로 나눠져 있네요. 아까 봤듯이 노란색이었던 주거지역, 분홍색이었던 상업지역, 파란색이었던 공업지역, 녹색이었던 녹지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도 또 세분화가 되어 있네요. 자, 보면 이 세분화된 기준에 건폐율과 용적률의 기준이 이렇게 다르게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보통 5에서 60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용적률이 100에서 한 250 정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근데 상업지역은 주거지역과 다르게 건폐율이 엄청 크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커진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비 건축물을 엄청 넓게 지을 수 있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용적률도 주거지역에 비해서 상업지역이 무려 3, 4배가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층을 주거지역보다 3, 4배 이상 층을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업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한 중간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20밖에 안 돼요. 엄청 좁게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도 80에서 100, 층수를 많이 못 올린다는 뜻이에요. 아마 한 2층 정도 보통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 건폐율과 용적률, 이 숫자는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알려드릴게요. 땅을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건축물을 짓기 위한 이 땅을 우리는 대지라고 그럽니다. 자, 이 땅의 면적, 이 대지의 면적을 우리는 대지 면적이라고 그럽니다. 대지 면적. 자, 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이 100평이라고 쳐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건축을 하게 되겠죠. 자, 건축을 했을 때 이렇게 건축물을 이 정도 넓이로 올린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층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죠. 자, 이 1층 면적을 50평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때 건폐율이란 몇 %일까? 건폐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건축물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별로 안 어렵습니다. 이 건폐율이라는 건요, 이 땅의 면적 분의 이 건축 면적을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일 때는 건폐율은 몇십 %일까요? 바로 50%입니다. 그렇겠죠? 100평의 땅에 건축물이 50평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건폐율 50%.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40평이었다고 치면 건폐율은 몇 %일까요? 바로 40%.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땅을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 한 50에서 60 정도 건축 면적을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네, 상업지역에 90이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총 100평 땅 중에 무려 90평의 건축 면적을 잡아서 빌딩을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건폐율을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로 용적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똑같이 대지 면적이 100평이라고 치고요. 예, 건축 면적이 50평이라고 할게요. 자, 건물을 지었는데 총 4개 층으로 지었습니다. 4층까지. 자, 이때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의 면적의 모든 합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연면적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한번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의 모든 면적을 합한 거를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땅의 크기를 대지 면적이라고 합니다. 자, 50평짜리 바닥 건축 면적의 건물이 4개층이다. 그러면 약 몇 평이 연면적일까요? 50, 50, 50, 50 해서 200평을 우리는 연면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바로 용적률이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 분의, 쉽게 설명했을 때 1층 면적이 건폐율이라고 했습니다. 자, 용적률은 바로 대지 면적 분의 모든 층수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의 비율이 바로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지 면적 100평에 연면적 200평인 이 건물의 용적률은 몇백 프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200%. 자,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4개층인데 건축 면적이 40평이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면적으로 4개층까지 건축을 했습니다. 자, 연면적은 몇 평일까요? 160평이겠죠. 40평씩 4개층이니까. 자, 이 건축물의 용적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바로 16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퀴즈 내겠습니다. 자, 퀴즈 1번. 대지 면적이 300평일 때 건축 면적이 120평입니다. 건축 면적, 1층 면적이라고 생각할게요. 자, 이때 건폐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3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바로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이니까 40%. 여러분 맞추셨나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지 200평에 연면적 300평입니다. 자, 이때 용적률은 몇 프로인가요? 바로 대지 분의 연면적이니까요. 150%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건폐율이란 것은 이 도시의 어떤 폭을, 두께를 좀 상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주거지역이 많으면 건축물들이 이렇게 조금 빼빼하게 있어서 중간중간 비어있는 공간이 많을 수 있다. 그리고 용적률이 낮다라는 얘기는 바로 층수가 좀 낮다. 이렇게도 비례해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용적률이 높다라는 얘기는 층수가 높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많이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지어야지만 넓게 그리고 높게 지어서 호실을 많이 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사업성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상업지역에 짓기가 힘듭니다. 우선 땅값이 비싸고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맞추어진 건폐율과 용적률로 적당한 넓이와 적당한 높이로 아파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연결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자, 그러면 똑같은 전용 면적의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이 두 가지 유형의 건축물이, 부동산이 가진 대지 지분이 바로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같은 경우가 같은 땅 대비 널찍널찍하고 좁고 낮게 짓기 때문에 한 호실이 가진 땅의 비율이 높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좁은 땅에 많이 호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호실이 가지고 있는 땅의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가 미래 시세 차익이 더 크고 오피스텔이 시세 차익이 작은 이유는 사실 가지고 있는 땅의 크기가 몇 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래서 오피스텔은 시세 상승이 한계가 있고요. 아파트는 더 많이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건폐율과 용적률의 개념을 안다면 이와 같이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도 접목을 시켜서 우리가 더 다양한 투자의 기준 그리고 투자의 어떤 근거를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